네, 투자에 눈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의 핫한 테마 그리고 뜨거운 키워드 통해서 전략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 뚫고 오신 두 분입니다. 이건희 대표 그리고 이가림 매니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섹터를 다뤄볼지 투자의 눈 키워드 하나씩 뒤에 보이시는데요. 삼성전자 있고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제약, 바이오 등등 여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코스피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 삼성전자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하락의 골이 깊었던 만큼 오늘 정말 이 소식이 찐 바닥이 나왔나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삼성전자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죠.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일단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서 주가를 올리는 효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니까 2017년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한 9개월 동안 50% 이상 올랐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걸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먼저 이건희 대표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2017년이랑 대입하면 안 되고요. 그때는 워낙 좋았던 반도체가 이제 기존 사이클과 다르게 이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갑자기 급증했던 시기고, 지금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는 시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 그 시장에 못 들어갔죠, 삼성전자가 제대로. 그래서 이제 여전히 그 숙제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10조 중에 이제 3조를 3개월 안에 사서 소각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시장은 환호를 했던 것 같고. 주가는 이제 과매도 국면에서 이제 조금 본래대로 좀 돌아오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제자리 갖다 놓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8일 정도에 급락한 11월 8일부터 추세적으로 좀 과하게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제 기술적 반등 요인도 좀 있었고, 거기에 지금 10조 원 중에 또 이제 3조 원은 3개월 이내, 그다음에 7조 원 같은 경우는 이사회 결의라도 있는 걸 통해서 추가로도 매입 소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더 빠지는 요인은 막아주는, 그래서 바닥을 좀 잡아주는 저는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6만 원을 뚫고 이제 7만 원, 8만 원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모든 문제들 중에 하나씩 해결된다는 게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결과를 보여줘야지만 이제 완벽한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상승하니까 반대로 SK하이닉스는 또 하락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HBM 관련주들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SK하이닉스 좀 담아보는 거 어떨까요? 원래는 엔비디아 발표 전에 반도체를 원래 담고 보는 게 맞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관련해서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마 당분간 없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마 그 오늘 또 루머가 돌았는데 저는 요 루머가 용어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블랙에 관련해서 지금 렉 쪽에 문제가 나왔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지연될 것 같다라는 루머가 나와지긴 했어요.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대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 루머 같은 경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엔비디아가 항상 어닝 발표 전에 루머가 많았다가 엔비디아 발표할 때 내용 들어보니까 루머가 틀린 게 굉장히 많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반도체를 미리 보기보다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보시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래서 국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시도하는지를 보면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즌 때는 이전과 달리 미리 보기보다는 이번에는 엔비디아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보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하나의 노이즈가 나왔는데, 엔비디아의 블랙을 발열 이슈가 생기면서 출현 지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에 주는 영향이 있을지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엔비디아가 그동안 올라갔다고 우리 반도체가 다 같이 올라간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길이 있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가 원래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예전에 인텔이 한참 전성기 때는 엔비디아 회사로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를 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엔비디아 욕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언젠간 추락할 거다 뭐 계속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욕하는데 그런 이제 엔비디아를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예측하냐면 가이던스보다 소폭 상향하거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좀 하회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가이던스보다 퍼포먼스가 확 뛰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다 눈높이가 내려와 있고요. 가이던스 정도만 충족하더라도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는 생각보다 견조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발열 문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또 TSMC와의 또 이제 문제가 또 있었죠. 지나고 보니까 별일이 아니었고 그냥 흔히 이제 이게 만들거나 이제 뭐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인데 기존에는 안 나오던 기사들이 워낙 이제 1등 기업에 대한 견제가 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기사화되는 거죠. 이제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제조를 하는 과정이나 뭔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게 뉴스화 된다는 거는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반응은 어떠냐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그럼 호포를 갖다 더 많이 쓸 거다. 그럼 호퍼 갖다 쓰면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실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지 간에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뭐 그닥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발열 문제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움직임이 없죠. 네, 그 얘기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뭐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또 유리기판과 액침은 또 따로따로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웰이 없으면 호퍼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유리기판 액침 냉각 언급을 살짝 해주셔서 이가람 매니저 여기 관련된 이슈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더 부각을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유리기판 쪽은 결국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액침냉각 쪽은 사실 국내에서는 특별한 기업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GST가 잘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액침냉각 쪽은 해외 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루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테크놀로지에서는 서버 출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지금 반대에 대한 지금 사진을 올린 게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크게 부각은 안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TSMC도 그렇고 대부분 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 거라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유리기판 쪽은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눌린다면 오히려 유리기판 쪽은 내년 초를 보시면서 담아가기엔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반도체 삼성전자 이슈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저기에 있는 제약바이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 호재성 이슈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HLB의 간암 신약 후보 물질 FDA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FDA 승인에 다시 한번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HLB 리보세라닙 이슈가 너무 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는 다소 유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께 여쭤볼게요. 예, 일단 HLB는 개별 이슈죠. 지금 개별 이슈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5월 달에 그 FDA 심사를 받을 때 이 이슈로 사실은 거절이 됐죠. 그러니까 그 병원 같은 것도 실사를 했더니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심사가 거의 아예 통으로 거절이 되면서 주가가 뭐 하한가를 2번 이상 갔죠. 2번 갔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4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10만 원 근처에 있던 주가가 다시 또 이제 기대감으로 한 1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또 지난번에는 2달 재심사를 넣었는데 2달 안에 심사 결과가 나올 거야라고 했더니 6개월 과정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또 빠졌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그때 빠졌을 때가 한 9만 원 정도, 8만 원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7만 원대까지 다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호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이게 FDA 심사에 그냥 절차적인 예전에 이제 거절됐을 때 얘기 들어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거절돼서 우리는 약의 본질은 틀리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뭐 사실은 다시 재심사 넣으면 된다라고 HLB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통과됐다고 해서 신약이 통과되는 건 아니죠.
이게 절차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로 이제 나중에 실체를 해서 심사를 했을 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사실은 이제 또 1차 치료제로 지정이 될 수 있죠. 예전에 위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1차 치료제로 넣었다가 그리고 3차 치료제로 지정받으면서 주가가 또 폭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결과를 모른다. HLB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있고 리보세라닙이 여러 이제 약물로 확장 뭐 이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우리가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당연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FDA에서는 심사를 해봐야 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될 거니까 뭐 사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 될 거니까 파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본인들이 공부해 보시고 믿음이 가면 사시는 거고 믿음이 안 가면 못 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건 어차피 이제 보유자들이 아시는 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영역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아니면 돈데 이게 가능성이 80% 90%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이제 사셔서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단기적으로 좀 따라붙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또 사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경 매수는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그래도 HLB그룹 너무 오르니까 좀 따라 사고 싶거든요. 매니저님의 시각은 어떠신지 동일하신가요? 저도 비슷한 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결과물까지는 3월 20일인 거니까 좀 앞으로 한 3, 4개월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뭐 굳이 지금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단기 이슈거리로서 많이 올라는 왔는데 지금 저항 라인대에 좀 걸려 있거든요. 결국은 지난번에 물려있던 분들 중에서 나올 사람들은 나와야 될 물량이 있을 것이고 버틸 사람들은 안 팔고 버틸 거기 때문에 나와야 될 물량들이 다 끝나야만 아마 더 이상 더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아마 추가적 매수가 더 세게 붙지 않으면 주가가 단기간에 다시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HLB를 굉장히 강성주주가 많기 때문에 사실 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렸던 사람들은 아마 나오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 물량은 나와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급하게 지금 당장 사야 될 것 같지는 않고 시장 때문에 약간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3월 달까지 HLB에 대해서 약간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없는 분들 사이에서 약간 눌릴 때 그때 접근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LB 그룹주에 대해서는 동일한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HLB뿐만 아니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루닛 20%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장중에. 기대감만 있었던 의료 AI 쪽으로 들어가는 건 어떤지 이건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제 지금 뭐 이쪽은 기대 계속 있죠. 계속 있고 루닛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해외 진출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항상 시장에서 의심하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워낙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던 종목이다 보니까 의심이 많죠. 그 전에 얘기했던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다 될 것 같아 그러고 막 올리다가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의심하죠, 시장에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루닛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뭐 JLK라든지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같이 다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I 의료 산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특히 미국 시장을 공략을 다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미국은 돈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하면 이게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테스트 배드 하고 근데 지금 다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루닛이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뭔가 이슈가 나오니까 주가가 폭등하는 거를 보이시면 되고요. 최근에 뭐 다른 종목들 많이 눌렸기 때문에 뷰노도 그렇고 딥노이드도 그렇고 JLK도 다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아직 없다 보니까 변동성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따라가시면 안 되고 좀 눌려 있다가 좀 주가가 좀 많이 쉴 때 사놓으시면 또 한 번씩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부해 보시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종목 하나 고르시는 게 좋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눈이 지켜보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뭐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급락은 수급적인 이탈도 있지만 반백신주의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라는 이슈도 물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대표 바이오 종목들 투심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가람 매니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기 위해선 미국에서 먼저 좀 반응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이슈 때문에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조금 소폭 반등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반등폭 자체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회복을 크게 못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도 사실 그 이슈가 금요일날 처음 나온 게 아니었었고 목요일날 나왔다가 미증시에서 금요일날 한 번 더 깨졌다 보니까 오늘 추가 하락이 나타난 국내 제약바이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기에는 미국에서 먼저 제약바이오가 좀 반등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국내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뭔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리스크가 많은 것 같은데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지금 장관 임명에 대한 좀 리스크가 좀 큽니다. 이번에 지금 좀 반대하려는 세력들도 꽤나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실제 지금 지명은 했다라고 하지만 통과가 될지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일단은 제약바이오들의 하락은 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금리 때문에 올라갔던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으로 올라갔던 모멘텀이 더 크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FDA 규제에서 조금 완화되는 게 국내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결국은 저는 또 호재가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섣불르게 바로 침해를 들어가기보다는 미증시에서 먼저 좀 바닥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조금 흐름 자체를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한동안 미국 증시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우선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자동차 한번 오늘 투자해둔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오랜만에 현대차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 종목들이 조금씩 다 오르고 있는데요. 연말 다가오면서 아직 배당 매력이 있는 현대차 그룹 쪽으로 매기가 조금씩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현대차 그룹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요? 항상 현대차 사세요라고 얘기하면 네.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사시다가 네. 이렇게 급등을 하면 또 아쉽죠. 그럼 사야 되냐고 또 물어봅니다. 네. 그럼 이제 사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도 조정 나오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보면 20만 원 정도면 무조건 사야 되는 구간이고요. 현대차는 대신에 이제 25만 원을 돌파하느냐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다 알고 있고.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른데 현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매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아도 오늘 같이 반등을 하지만 기아는 지금 멕시코 공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오히려 조지아에다 공장을 줘놓은 거가 지금 사실 하이브리드로 전용해서 전기차 생산을 좀 줄이고 하이브리드를 더 많이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응 잘 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 자체가 지금 전 세계 2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 3위를 다치다가 거의 이제 2위권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사실은 판매량으로 보면 도요타 다음인데 지금 견제를 또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이 계속 나온다라기보다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보고요. 오늘은 자동차가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기보다는 우리나라를 그냥 산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환율도 1,400원 밑으로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차 그룹을 사는 모습이다. 이제 시총 높은 종목들이 좀 오늘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여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매니저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자동차 관련해서 단기 테마로 최근 자율주행 종목들도 주목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퓨런티어도 오늘 오르고 있고 해당 섹터도 단기 트레이딩 유효한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산다면 어떤 기업이 좋을까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 내에서 큰 역할을 할 걸로 되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이 관련된 규제가 좀 많이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또 뉴스가 오늘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퓨런티어부터 해서 SOS 같은 경우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자율주행 안에서의 좀 순환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테슬라를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퓨런티어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지만 조금 더 회복력은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저는 뭔가 이 자리에서 뭔가 좀 투자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스마트 레더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이 종목도 미국과 연계성이 좀 있어요. 물론 지금 퓨런티어와 같이 테슬라 영향 쪽은 아니지만 스마트 레더 시스템 자체가 미국에 있는 국방부 쪽으로 들어가는 레이더가 좀 있고 그다음에 미국 내 국방부에 사용하고 있는 미국 내 들어가는 드론 쪽에 들어가는 또 레이더가 또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다음 달부터 해서 플로리다주에 스쿠버스에도 이 종목에 레이더가 들어갈 건데 스쿠버스가 이번에 들어가는 게 2만 대에 들어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스쿠버스 전체가 한 48만 대로 알려지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사업 안에서 미국 안에서의 레이더 기업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다라고 본다면 사실 뭐 지금의 주가 또한 충분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자율주행에서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관심 있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저는 한 15,000원대, 올해 전고점 라인 때 15,000원이니까 한 15,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손절 라인 때는 짧게 한 9,900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종목 이야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테마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비트나인이 오늘도 상한가 기록 중이고 엠노,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그 흐름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이건희 대표께 여쭤볼게요. 일단 워낙 바닥에 많이 빠졌죠.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얘기 처음 나왔을 때 2023년도 1월 달부터 그때 13,000원대 있던 종목이 78,000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다 반납을 하고 다시 13,000원대로 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복귀를 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대감이 워낙 컸던 부분이고 다음부터는 알고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아니네. 돈 빨리 못 버네. 하드웨어가 먼저야. 그리고 하이닉스가 올라갔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소프트웨어로 왔는데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KT나 SK텔레콤이 통신사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도 AI 기능들이 계속 지금 추가되고 있죠. A-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깔리고 있고 본인들이 쓰고 싶지 않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우리가 챗GPT만 봤는데 우리가 AI 쓰는 거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는 것조차도 다 AI가 다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 보정 다 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녹아들어 있는 기술들이 이제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코난 테크놀로지나 솔트룩스나 마이옴 AI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더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규제 완화 이슈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가세를 하면서 조금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투자의 눈 시간에서는 주목되고 있는 테마 알아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건희 대표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남은 오후장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